벡터의 성분은 좌표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이 저번 시간에 위치 벡터라는 걸 했죠. 위치라는 건 우리가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점을 원점으로 맞춰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 A가 A1, A2가 이런 식으로 평면상에서 좌표가 있다면 이 좌표가 평면 좌표 안에서 이쯤 있어요라는 걸 시점을 O로 맞춰줘서 이제 위치를 나타낸다. 그래서 위치 벡터를 의미하고 위치 벡터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 벡터를 배운 후에 벡터의 성분을 배우는데 벡터의 성분이라는 건 일종의 좌표입니다. 근데 이 좌표를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이라는 두 축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축에 대한 단위 벡터로 나타내는 게 벡터의 성분이야. 무슨 말이냐? 여기에 A1, A2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이 A라는 벡터를 예를 들어 A라고 합시다. 여기를 문자를 5, 여기를 마저 A라고 하죠. 이 5A라는 벡터를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 X축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 단위 벡터라는 건 크기가 1인 벡터를 보고 단위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영어 2라고 해서 E1이라고 했을 때 이 벡터를 스몰 E1 벡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세로축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이 크기 일자리 벡터를 E2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시다. 똑같이. 그러면은 지금 요 가로 벡터는 E1에 A1만큼 실수배를 한 거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길이가 A1이니까. 그 다음에 요 벡터는 우리가 E2 벡터라는 단위 벡터에다가 크기 실수배 A2만큼 곱한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5A 벡터는 E1, E2 벡터로 쪼개서 나타내보자면 A1 곱하기 E1 벡터와 A2 곱하기 E2 벡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더해져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단위 벡터의 이 좌표, 실수배를 보고 성분이라고 해서 A1, A2로 A를 나타낸다라는 게 요것들이 벡터의 성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벡터의 성분은 좌표 평면에서는 X축, Y축을 기준으로 삼아서 걔네들의 방향,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낸 거예요. 일종의 좌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제 여기는 기억을 안 해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기억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축이 꼭 수직으로 생기지 않아요. 나중에는 축이 이런 식으로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들 나름대로 성분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 수직 좌표계에서만, 직교 좌표계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냥 이쪽이 성분이라고 좌표라고 생각해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럼 이제 이놈의 크기는 결국 5A 벡터의 크기가 되겠고 5A 벡터 크기라는 건 이놈의 길이가 되시니까 우리가 일종의 점점거리 A1의 제곱 A2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랑 같다. 자, 어떤 A 벡터랑 B 벡터가 같다. 위치 벡터에 의해서 두 벡터가 같다는 거는 점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거야. 시점으로부터 그 점의 위치가 같다. 그리고 같으려면은 X 성분과 Y 성분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해야 두 위치 벡터가 같다고 할 수 있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1이랑 B1, A2, B2랑 서로 같다고 할 수가 있다. 즉 위치가 같으려면은 좌표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어떤 좌표를 나타내는 게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둘이 같으려면은 X 성분, Y 성분이 서로 같아야 된다. 오케이? 얘를 보고 X 성분, 얘를 보고 Y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청 쉬워요. 어떤 2,4짜리 점 A가 있어.
지금 점 A에 대해서 너를 2,4라고 해놓는다면 요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은 일단 2 곱하기 2원 더하기 4 2투로 단위 벡터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얘의 성분은 우리가 2,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도록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놈의 크기는 루트 2제곱 4제곱 2루트 5가 되시겠다. 다시 적어주세요. 그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시점이 똑같은 거잖아. 지금 시점이 똑같아. 너는 얘는 OA 벡터, 너는 OB 벡터라는 거지. 이건 둘 다 위치 벡터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시점이 같잖아, 그지? 이 시점이 같은 곳에서 둘이 같으려면은 그 도달을 점 동점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준 거야. 헷갈리지 않기 위해 너를 위치 벡터라고 제안해 주십시오. 이제 성분으로 나타내면은 벡터가 이제 점점 더 간단해지는데 사실 이제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성분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계산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어떤 A라는 벡터를 성분으로 A1, A2로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말은 우리한테 실수 좌표계, 직교 좌표계에서 A1, A2에 해당하는 곳에 점 A가 위치한다는 말과 같은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B도 봅시다. B라는 벡터가 B1, B2라고 하자 하면은 이미대로 선생님이 B1, B2를 찍어보면 이런 곳에 B가 존재하더라 라고 해서 요 벡터를 지금 A, 요 벡터를
B라고 지금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뭐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를 할 건데 이제 성분으로도 더해지는 게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지금 A 더하기 B 벡터를 하잖아. 그러면은 X는 X 성분끼리, Y는 Y 성분끼리가 더해지는 것 같다. 자, 그 이유는 쪼개보면은 얘는 A1, E1, A2, E2, 너는 B1, E1, B2, E2 이렇게 될 텐데 얘네들이 더해지고 얘네들이 더해지면 정확하게 개수가 둘이가 돼서 성분을 저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기하적으로도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얘 벡터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이어붙여 보면은 그 이 두 벡터를 더한 게 지금 A1 더하기 A 더하기 B 벡터가 될 텐데, 그러면 지금 X가 움직이는 것만큼 Y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벡터가 이제 움직여지는 거겠죠. 그러면 X 성분이 지금 B1만큼 A1만큼 더 가서 A1 더하기 B1에 위치하겠고 X 성분이 Y 성분도 B1 그리고 이 길이가 A2 해서 이 Y 성분 좌표가 B2 더하기 A2가 되신다. 즉 얘의 좌표가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뺄셈도 마찬가지. 뺄셈도 이렇게 빼지겠고 결국에는 성분끼리 빼집니다. 엄청 쉬워진다는 거죠. 좌표로 하면. 그래서 이제 위치 벡터가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실수배. 어떤 A라는 벡터에 실수배를 한다? 그러면은 좌표에 똑같이 실수배를 해준 것과 같더라. 그러겠죠? 우리한테 A1, A2가 이렇게 있다면 너를 내가 2배 하겠다. 그러면은 X도 2배, Y도 2배가 되는 쪽에 우리가 찍힐 테니까 좌표가 똑같이 실수배가 되더라. 이렇게 벡터의 계산, 성분 계산이 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A라는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다 라는 것, 우리가 A 벡터에 B 벡터를 K배 한 것과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A1, A2가 KB1 더하기 KB2랑 지금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놈들의 비율이 같겠죠. 즉 A1분의 B1이 A2분의 B2랑 또 비율이 같다는 거죠. 이걸 다 떠나서 또 기하적으로 보자면 평행하다는 거,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A1분의 A2랑 A2분의 B2도 같아집니다. B1분의 B2. 그래서 이제 여기로 보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시선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선에서 보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거 비율로 봐줘야 돼. 왜냐면은 이제 공간에서도 갈 거기 때문에 공간에서의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이제 X의 비율, Y의 비율이 같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좋겠다. 나중에 Z의 비율까지 같다로 갈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벡터에서는 이걸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적어주세요.
다 적었으면 얘들을 활용해가지고 점 두 개의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는 것만 하고 그래서 방금 것들을 활용해보면 우리가 어떤 AB라는 벡터는 즉 A1, A2, B1, B2라는 두 점에 대해서 이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보자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오는 거니까 오는 것 같고 그럼 너의 성분으로 나타내보자면 B1 마이너스 A1, B2 마이너스 A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B1 마이너스 무슨 B2 마이너스 A2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뭐냐 B1 마이너스 A1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온다. 된다는 거지. 되니? 지금 요건 길이야 지금. 요거를 벡터로 나타내보자면 B2 마이너스 A2 곱하기 E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B1 마이너스 A1에 E1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단위 벡터로 나타내서 직교 단위로 나타내서 이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성분을. 됐나? 자 그러면은 요 AB 벡터의 크기라는 것도 이 성분의 결국에는 피타고라스 길이니까 루트 점점거리마냥 B1 마이너스 A1의 제곱 B2 마이너스 A2의 제곱을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거지. 오늘 방금 필기에서 배웠던 걸 활용하면은 두 점을 가지고도 성분을 나타낼 수 있다. 굳이 위치 벡터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 성분은 위치 벡터가 아니어도 좌표의 차나 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예시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평행 이동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점의 평행 이동이다 생각하면 돼요. 1,1짜리 A라는 점이 있고요. 4,3짜리 B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은 AB 벡터에 대한 성분을 어떻게 하느냐? 평행이동. 너를 이만큼 데리고 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AB 벡터의 성분이라는 거는 3, 위로 몇 만큼? 2만큼. 3,2 이렇게 내려버리면 끝이다. 요 벡터가 3, 2, 1. 이 벡터가 2, 2, 2라는 겁니다. 이만큼 같다. 그래서 AB 벡터를 쪼개면은 3, 2, 1 벡터 2, 2, 2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개수가 뭐가 된다고? 성분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행이동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분. 자, 문제로 가봅시다 오늘. 배운 거 많았지만 사실상 졸라 쉽다. x를 성분으로 나타내요. 일단 이거 연산 자체 x벡터 구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전에 했던 거야. 1번, 5번 1번입니다. 그러면은 2x-2a로 전개시키고 나면 x라는 벡터는 3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성분 계산을 따져보자면은 너는 지금 일단 3으로 묶어보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될 것이고요.
둘의 성분을 계산하면 얘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빼주면 된다. 그럼 이쪽의 성분이라는 건 마이너스 1, 3 빼기 4, 마 1, 2 빼기 1, 3. 얘가 성분이 되고 거기에 지금 실수배를 해놓은 것과 같다. 그러면은 x의 성분이라는 건 마 3, 9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2번. A, B, C 벡터의 성분이 다 나와 있네요. 사실상 쟤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원점으로 잡아서 다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일단 연산을 좀 집중을 해보면 성분으로 나타내고 그 크기까지 구하래요. 성분 일단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A는 하나 6 플러스 4 마이너스 2B 3C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X는 X끼리 Y는 Y끼리 성분을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야. 예? 그러네. 굿. 또 젖을 뻔. 그러면은 A는 X좌표가 2 Y는 지금 마사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 C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4 X끼리 Y끼리도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배 했으니까 8 마이너스 1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계산하면은 됐나? 자 그러면 이 벡터의 지금 크기를 구하라는 건 이렇게 절대값 씌워버리면 돼요. 한 번에 크기를 구하라는 건 얘를 각각 제곱해서 어떻게 해라 더해서 루트. 그러면은 36 더하기 4의 루트가 내가 원하는 벡터의 지금 크기가 된다. 됐니? 자,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밑에 368번만 한번 해봅시다. 368번만. 시연이 어떻게 저번 수업 앞에 부분 영상만? 예준이 주간 테스트 풀었어? 네? 그것보다 더 풀었어? 모르는 거 썼어? 주간 테스트 풀어가지고 금요일까지 내일까지 이거 어차피 봐야 되잖아. 너 풀어가지고 쓴 줄. 저 안 들었어요. 뭘? 주간 테스트. 보다? 네, 근데 없어요. 나중에. 자 369번 같이 합시다. 68번을 사실상 이건 그냥 계산이라서 모르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응용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가 여러 가지로 되지만 그중 하나를 한번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69 성분으로 지금 AB 벡터가 나와 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시점이 굳이 5일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결국에 벡터라는 건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좌표가 여기 있어요라는 걸 나타내는 거긴 해. 근데 이 얘는 벡터잖아, 그지? 벡터라는 건 하나가 결정된 게 아니야. 그냥 일정한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단위인 거죠, 벡터라는 건. 내가 나한테 점을 주어주지 않았다면.
그럼 자 얘는 무슨 말이냐? x 방향으로 뒤로 한 칸, y 방향으로 밑으로 위로 두 칸 가는 이 벡터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세 칸, 위로 네 칸 가고 있는 이런 벡터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점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는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를 일단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좋겠다. 앞에 위치 벡터 이놈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한테 점을 주지 않는 이상 이 벡터라는 건 자유로운 놈이야. 안 그러면 벡터를 할 때 갇혀 있어가지고 문제들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그때는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벡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고정된 일들이 아니에요. 벡터가 고정되려면은 시점을 주던지 아니 종점을 주던지 이런 걸 줘야 돼. 그래야 고정이 되는 거야. 마치 직선처럼. 자 어쨌든 간에 두 벡터를 줬을 때 우리가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두 벡터를 적당히 실수배해서 더한 다음에 그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성분 계산하면 되는 거야. 성분 계산해서 어차피 우리가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지금 x는 t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성분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놈의 크기라는 건 루트 x의 제곱 y의 제곱이 되겠다. 됐나? 자 그러면은 t제곱 4, 5t제곱